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솔직히 남편이 57세에 명예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별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있고 주식 좀 굴리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막상 명퇴하고 나면 우리 집은 괜찮겠지 했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요. 남편이 회사 다닐 땐 통장에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대출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명퇴하고 나서 그 수입이 뚝 끊기는 순간부터 계산이 달라지죠. 3년을 주식한다고 집에만 있다가 아파트를 다 생활비로 썼다는 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주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퇴직금을 한 번에 넣었다가 크게 잃고 다시 벌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취업도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나마 재취업에 성공해 생활비라도 보탠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바로 국민연금의 힘이에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 지인 언니는 남편이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이랑 본인 연금으로 둘이 합쳐 190만 원쯤 받아요. 집은 작은 아파트로 옮겨서 대출이 없고 부부 둘이 살다 보니 월 150만 원 정도면 생활비가 됩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진 못해도 병원 가는 거, 약값, 공과금, 식비는 충분히 커버돼요. 연금 없으면 어땠을까요? 성인 자식들에게 손 내밀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야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극적이에요. 58세에 다니던 중소기업이 망해버려서 퇴직금을 겨우 몇 천만 원 받고 나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실업급여가 끝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편의점 알바를 뛰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번 돈으론 월세와 식비도 빠듯했죠. 국민연금이 63세부터 나오는데 이분이 그걸 버티려고 5년을 알바로 채웠대요. 국민연금 80만 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네요. 이제 월세라도 밀리지 않겠다고. 그게 없었다면 매달 사회복지센터 도움을 받아야 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껴요. 남편이 주식한다고 앉아있던 3년 동안 집 한 채를 까먹었어요. 아이들 학자금이 제일 큰 부담이었죠. 결국 남편이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벌어오긴 하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계획이 서요.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요. 퇴직연금은 10년 한정이지만 그 10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죠.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국민연금 넣어봤자 못 받는다더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들었어요. 주변에서 나라가 망하면 못 받아 고갈된다더라 겁주는 이야기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받는 건 맞을 수도 있어. 나라가 망하면. 근데 그땐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된다고 해도 수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급여 수준이 줄어든다가 핵심이에요. 줄어든다 해도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니까 최소한 굶지는 않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노후를 위한 것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빈곤 노인을 국가 세금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낼래. 그런데 사실 그 보험료가 지금 기초연금의 재원 역할도 하고 있어요. 나도 못 받을 것 같으니 안 내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해요. 그럼 결국 자식 세대 세금이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누가 더 길게 꾸준히 내느냐가 연금의 혜택을 결정짓습니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돼서 빼버리면 나중엔 정말 최저생계비도 못 받게 돼요. 이건 마치 강제저축 같아요. 나중에 돈 없어질 걸 아는 사람들은 국가가 억지로라도 저축하게 해주는 거죠. 저는 주변에 꼭 이렇게 말해요. 당장 보험료 내기 힘들어도 진짜 국민연금은 꼭 들어야 해. 빼지 마. 우리 남편도 예전엔 내가 낸 돈도 못 받는다더라 라며 불평했어요. 지금은 그 말 절대 못해요. 재취업해서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니 아깝다고도 하지만
이거라도 있으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노후 준비는 정말 쉽지 않아요. 누구나 집 한 채면 됐지, 주식으로 불리면 됐지 생각하지만 막상 수입이 끊기면 그게 다 허상이 됩니다. 퇴직금이든 집이든 현금으로 바꿨으면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려요. 그럴 때 가장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이에요.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퇴직연금도 좋지만 10년 한정이잖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숨쉬는 날까지 나와줘요. 오늘도 남편이 출근할 때 피곤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는 마음의 안전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비입니다. 누가 대신 벌어주지 않아요.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내가 늙어도 병들어도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돈. 그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국민연금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특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를 중심으로 말해볼 테니 어렵지 않게 따라오셔도 돼요. 먼저 국민연금의 구조를 조금만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고갈된다는 뉴스만 보고 겁을 내시는데 국민연금이 단일한 저금통은 아니에요. 매달 현재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지금 노인 세대에게 가는 부가 방식 성격도 있고 기금으로 쌓아두는 적립 방식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입자가 있는 한 지급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연금 지급 보장을 헌법적 수준의 공적 약속으로 보고 있어요. 즉, 재정이 부족해지면 급여 수준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더 걷더라도 지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100% 믿어도 된다. 이런 말은 못 드리지만 국민연금 못 받을 바엔 내지 말자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에요. 실제 사례에서 이 점이 너무 잘 드러나요. 예를 들어 지금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빈곤율을 크게 나눕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 수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드릴게요.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62만 원 정도예요. 물론 개인마다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달라서 차이가 큰데 2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한 분들은 월 90만 110만 원 수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이만한 안전망이 없어요. 퇴직연금과 비교해도 달라요. 퇴직연금은 10년이나 20년 혹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숨질 때까지 지급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85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흔한데 65세에 받기 시작하면 20년을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 납부는 무조건 길게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10년만 채워서 겨우 수급 자격을 얻는 것과 2030년 부은 것의 차이는 월 30만 원 이상 나기도 해요. 만약 자영업 하시다가 힘들어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최소 금액이라도 내세요. 둘째, 추납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과거 소득이 없어서 못 낸 기간이 있으면 현재라도 돈을 내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자영업 하다가 어려워서 못 낸 분들, 군대 간 청년 등에게 유용해요. 5년치를 한 번에 메우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매달 510만 원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셋째, 연기연금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수급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1년당 7.2%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5년 연기하면 36%가 더 나와요. 물론 소득이 있어야 늦출 수 있지만 재취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60대 초반을 버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넷째, 노령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을 챙기세요. 국민연금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이 더 유리해집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은 2024년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초연금이 보완해주는 구조가 있어요.
이쯤에서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을 하나 더 짚을게요. 그래도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라가 망하면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도 은행 잔고도 다 붕괴해요. 그런데 국가가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은 세금을 더 걷더라도 어떻게든 유지할 공적 책임이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지면 급여를 조금 깎고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조금 늦추는 식으로 조정해왔지 지급을 끊은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금을 포기하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책임질까요? 요즘은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미루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은 나 혼자 잘 살자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힘들어도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나중에 나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자 우리 사회가 빈곤한 노인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나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낸다는 선택이야말로 내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발 국민연금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들어도 아껴서라도 꼭 넣으세요. 그게 내가 나이 들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나를 지켜줄 돈입니다.